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때랑 이제 마찬가지. 그리고 1학년 1학기의 1차 방정식의 활용과 굉장히 마찬가지로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을 보통 이제 xy로 놓거나 자, 다음에 문제의 뜻에 맞게 연립 방정식을 세워. 그리고 이제 활용은 가장 마지막에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만약에 길이를 구했는데 길이가 음수, 몸무게를 구했는데 몸무게가 음수, 마이너스일 수는 없지.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두 수의 합이 이제 50이고 두 수의 합이 50, 큰 수가 작은 수의 5배보다 2가 크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큰 수를 x라고 하면 은는 2가가 나왔어. 그러면 는 쓰면 되지. 작은 수를 y라고 하면 작은 수의 하면 곱하기지. 그거보다 2가 크다라는 식과 둘의 합이 50이다라는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된 거. 그래서 자, 무엇 는 2가 나오면 얘는 등호 는을 써주면 되는 거고 무엇의가 나오면 얘는 곱하기를 써주면 되는 거.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거속시 관련된 문제인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없지. 그리고 자, 늘 말하지만 거속시 문제는 수직선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자, 위에는 거리 밑에는 속력, 그 밑에는 시간.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킬로미터,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가 맞아야 돼. 단위를 맞추는, 그렇지. 단위를 통일시켜야 하고, 만약에 단위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누구한테 단위를 맞추냐? 단위가 다른 경우는 속력에 맞추면 편해요. 속력은 웬만하면 속력을 바꾸지 말고 거리를 뭐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거나 아니면 시간을 분으로 바꾸거나 해서 속력의 단위를 맞추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농도 관련된 거는 이제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제 이거 모르는 친구 없지? 자, 그래서 소금물 문제를 풀 때는 비커 그림을 그리지. 위에가 농도. 자, 밑에가 소금물. 단위 쓰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리고 순수한 물의 농도는 몇이지? 순수한 물의 농도는 0%. 자, 순수한 소금의 농도 하면 걔는 100%로 비커 그림을 그리고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 문제들을 하나씩 볼게. 자, 수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활용. 자, 732는 너무 쉬우니까 다른 걸 해봅시다. 오케이. 자,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7이고 나머지는 4이다. 또 큰 수의 두 배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15이고 나머지는 2이다. 자, 두 수의 합을 구하쇼에서 자, 큰 수를 x라고 하고 작은 수를 y라고 할 건데 자, 풀기 전에 자, 위에 있는 이 유형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를 B로 나누면 몫이 P이고 나머지가 R이면 A는 BP 더하기 R이야. 자, 왜냐하면 가령 이제 23을 3으로 나눴어. 몫이 7이지? 몫이 7이고 여기에 오는 숫자는 3과 7을 곱한 i가 오잖아. 3과 7을 곱한 i가 오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오는 친구 나머지 2는 얘에서 얘를 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숫자를 B라는 숫자로 나눴는데 몫이 P래. 몫이 P. 그럼 여기에 오는 숫자는 얘와 얘를 곱한 녀석이 온단 말이야. 여기 오는 것은 B 곱하기 P가 오고 자 이때 나머지가 R이라면 이 R은 누구냐? 얘에서 얘를 뺀 친구가 나머지 R이다. A에서 BP를 뺀 친구가 나머지 R이므로 A는 BP 더하기 R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을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자, 큰 수 x를 작은 수로 나눴대. 자, x를 작은 수 y로 나눴는데 몫이 7이다 이거야. 몫이 7. 그러면 이 자리에 오는 친구는 얘랑 얘를 곱한 7y가 와요. 7y. 7y. 그리고 나머지가 4인데 이 4라는 나머지는 x에서 7y를 뺀 게 4다 이거야. 그래서 x-7y는 4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자 큰 수의 2배 하면 큰 수가 x니까 그거의 2배 하면 2x를 작은 수 y로 나누면 몫이 15래. 15. 그러면 여기에 오는 i는 얘랑 얘를 곱한 15y가 오는 거야. 15y. 가 와서 나머지가 2라는데 이 2라는 나머지는 얘에서 얘를 뺀 게 나머지 2다. 2x 마이너스 15y는 2이다를 연립하면 되겠지.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의 숫자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의 숫자를 y라고 하면 그 숫자는 10x 플러스 y지. 자, 이거를 기억을 합시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10의 자리의 숫자가 x이고 1의 자리의 숫자인 녀석이 이제 y. 두 자리 자연수가 있었는데 자,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 자, 10의 자리 숫자 x와 1의 자리 숫자의 합 y. x 더하기 y. 은는이가 는 10이고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숫자는 10의 자리가 y. 1의 자리가 x라서 자, 바꾼 수 하면 10y 더하기 x고 은는이가의 는이니까 등호 쓰고 처음 수 하면 처음 수는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였으니까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 보다 54만큼 크다라는 식이 나오고 자, 둘을 연립하면 되는 거야. x, y가 나오지. 자, 이때 처음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x랑 y가 답이 아니고 처음수는 10x 플러스 y가 처음수지. 이게 몇인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이는 30세이고 지금부터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30세이고 지금부터 15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한다. 현재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아들의 나이를 x라고 합시다. 자, 현재 아들 아버지 자,
자, 현재 아들의 나이를 x, 아버지의 나이를 y라고 하자고. 자, 그리고 15년 후가 있나 봐. 15년 후. 자, 15년 후면 나이를 15살 더 먹을 거니까 아들의 나이는 x 플러스 15. 아버지의 나이는 y 플러스 15가 되는데, 자, 식 이제 세워보자고.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30세야. 자, 그러면 차는 x 빼기 y일까? y 빼기 x일까? 태양아 뭐니? 차. 차. 응? 그렇지. 차라고 하는 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키가 180이고 태양이 키가 140이야. 그러면 우리 키 차이는 40이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우리 차이가 마이너스 40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래서 차이라고 하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돼. 그래서 나이의 차이가 30이다 해서 아버지의 나이에서 아들의 나이를 뺀 게 30이다 이고, 15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 y 플러스 15는 아들 나이, 15년 후 아들 나이니까 x 플러스 15 의하면 곱하기 2배가 된다. 그래서 얘를 풀면 되는데, 현재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뭘 구하면 돼? x가 무엇인지를 구하면 되지. 자, 그 다음. 자, 어느 공원의 입장료는 어른이 1,800원, 어린이가 600원이다.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20명이 입장을 하는데 입장료는 18,000원이 들었다 라고 할 때, 자, 어린이가 몇 명 입장하였는가? 어린이가 X명이 입장했다고 합시다. 그래. 자, 어른. 자, 어린이는 X명이 입장을 했고 어른은 Y명이 입장을 했다라고 하면, 자, 합해서 몇 명 입장했지? 20명이 입장을 했어. 20명. 자, 여기 어른은 1,800원. 한 명당. 여기 싸네. 나도 가고 싶네. 자, 어린이는 600원인데, 자, 어린이는 X명을 입장했으니까 어린이가 내야 되는 돈은 600X원을 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내야 되는 돈은 1,800Y를 내야 하는데, 그래서 입장료가 18,000원이 들었다니까 합계가 18,000이다.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면 X 더하기 Y는 20, 그리고 600X 플러스 1,800 Y는 18,000. 나머지는 풀어서 X를 구하면 그게 곧 어린이 숫자가 되겠죠. 자,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직사각형의 둘레와 사다리꼴의 넓이? 자, 둘레의 길이가 46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1cm 짧다고 한다. 이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가로가 세로, 모르겠다. 자, 일단 직사각형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직사각형 그림을 그려봅시다. 직사각형 그림. 자,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태양아? A. 자,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하면 둘레 A 길이가 46이다. 둘레의 길이는 A가 하나, 둘, B가 하나, 둘 해서 이 A 더하기 2B가 둘레의 길인데 얘가 46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A는 세로의 길이 Y는 Y 하면 곱하기 2배 곱하기 자 2배보다 1이 짧다. A는 2Y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얘네 둘을 연립하면 되는데 자 주찬 연립방 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뭐랑 뭐가 있니? 그렇지. 대입법과 가간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아이고 여기가 이 y가 아니지. 가간법이 편하겠어? 대입법이 편하겠어? 그렇지. 대입법이 훨씬 더 편하겠지. 2b-1을 a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몇인지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속시 푸는데 수직선 없기만 해봐. 철수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6km로 달리다가 도중에 시속 4km로 걸었다 해서 총 8km의 거리를 가는데 1시간 45분이 걸렸다 라고 할 때 달려간 거리를 구하시오. 달려간 거리를 이제 x 킬로미터. 자, 여태 분석한 걸 이제 수직선을 그리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거야.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데 왜 굳이 뛰어갔지? 자, 처음에는 시속 6km로 달렸어. 도중에 시속 4km로 걸었다니까. 자, 딱 여기까지는 달렸다라고 합시다. 여기까지는 달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는 걸어간 거야. 걸어간 거. 그래서 자, 달려간 거리를 x 킬로미터. 걸어간 거리를 y 킬로미터. 라고 하고 6km로 달렸으니까 달린 속력은 시속 6km. 그 다음에 걸어간 건 시속 4km. 자, 해서 총 8km의 거리를 갔어.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8km인 거야. 그러면 식이 하나 나오죠. 식이 하나. 자, 달려간 거리 더하기 걸어간 거리가 8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자, 가는데 합해서 1시간 45분이 걸렸어. 1시간 45분은 달려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 6분의 x 더하기 걸어간 시간 4분의 y 4분의 y가 1시간 45분. 1시간 45분은 분수로 바꾸면 1과 60분의 45. 이거 4분의 3이니까 1과 4분의 3, 4분의 7. 자를 풀어서 뭘 구하면 돼? 달려간 거리 x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 뜻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자, 동생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 지 15분 후에 형이 분속 80m로 뒤따라갔다면, 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형이 떠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래. 자, 형이 떠난 지 x분이 지나면 둘이 만났다라고 합시다. 자, 둘이 만났다라는 것은 둘이 간 거리가
같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자, 동생이, 하늘이가 이제 태양의 핸드폰을 들고 도망을 가. 자, 도망을 딱 갔어. 자, 하늘이는 분속 50m의 속력으로 딱 갔단 말이야. 분속 50m의 속력. 태양이가 잡으러 가. 태양이가, 자, 같은 지점에서 잡으러 갔어. 그래서 결국은 둘이 만났다. 만났다는 건 둘이 간 거리가 같다. 그래서 형이 분속 80m로 갔어. 그리고 자, 무엇을 x로 뒀었냐면 형이 떠난 지 x분이 지난 후에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형이 간 시간이 x분인 거야. x분. 형이 간 시간이 x분.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간지 15분 후에 형이 따라갔단 말이야. 근데 형은 x분 갔어. 동생은 몇 분을 갔을까? x 마이너스 15야? x 플러스 15야? 동생이 더 오래 갔어? 동생이 더 덜 갔어? 어?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그냥 숫자로 써봐. 자, 동생이 6시에 도망가기 시작한 거야. 튀어. 형이 이제 쫓아가는데 형이 15분 뒤에 출발했으니까 6시 15분에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동생이 무려 1시간을 질주를 해서 7시에 잡혔어. 형이 자 7시에 잡았어. 형이 45분 간 거고 동생이 60분을 간 건데 동생이 더 갔지? 이게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실제 숫자를 넣어봐서 찾으면 되는 거야. 동생이 형보다 15분을 더 갔으니까 동생은 x 플러스 15분을 간 건데, 자, 그거를 일단 y분이라고 합시다. 이거 연립방 정식이니까 y분. 자,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오지. 방금 했던 거. 자, 동생이 간 시간 y는 형의 시간보다 15분을 더 갔다. 와, 둘이 간 거리가 같다. 형이 간 거리 80x는 동생이 간 거리 50y와 같다. 자, 태양아 이거 대입법이 편해? 가감법이 편해? 대입법이 편해. 자, 그래서 x 플러스 15를 y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거 많이 헷갈렸던 거. 자, 호수나 어떤 원 모양의 운동장 같은 데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만나면 두 사람이 걸은 거리의 차이가 둘레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둘레의 차이가 거리의 차이가 둘레. 자,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 거리의 합이 둘레가 되는 거야. 거리의 합이. 자, 그래가지고 자, 둘레의 길이가 자, 둘레의 길이가 2km인 호수의 둘레를 나연이와 종혁이가 일정한 속력으로 걷고 있대. 어우, 데이트인가? 산책이야? 근데 뭐야, 둘이 따로 도네? 자,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돌면 1시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2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라고 한다. 자, 나연이가 종혁이보다 걷는 속력이 빠를 때 나연이와 종혁이의 속력은 각각 몇인지 구하래. 자, 나연이의 속력을 자, 시속이라고 했으니까 시속 xkm라고 하고 종혁이의 속력을 시속 ykm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같은 방향으로 이제 나 잡아봐라요. 자, 누가 이렇게 한 명 갔는데 갔어. 자, 얘가 이쯤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빠른 애가 만나려면 이미 한 바퀴를 돌아서 그만큼 더 가야 되니까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만나려면 거리의 차, 둘이 간 거리의 차이가 둘레가 돼야 돼. 둘레. 자, 근데 어떻게 하지? 자,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누가 빨라? 나연이. 자, 나연이는 시속 x km의 속력으로 갔고, 그 다음에 종혁이는 시속 y km의 속력으로 갔어. 자, 그래서 1시간 후에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간 시간은 1시간. 자, 같은 방향으로 갔으니까 거리의 차이가 둘레. 나연이가 간 거리, 자,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나연이가 간 거리는 x고 종혁이가 간 거리는 y란 말이야. 그러면 둘의 차이하면 x 빼기 y야, y 빼기 x야. 뭐니? 다혜야. 나연이가 종혁이보다 걷는 속력이 빨라. 나연이가 종혁이보다 걷는 속력이 빠르니까 x가 y보다 큰 거야. 그래서 둘이 간 거리에 차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 즉 x-y가 차가 되는 거지. x-y가 차인데 그게 2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 반대 방향으로 돌면 20분 후, 20분은 3분의 1시간이지. 20분은 3분의 1시간. 자, 이때 만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면 거리의 합이 둘레와 같으니까 둘이 간 거리의 합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 y는 둘레 2이다를 풀어주면 되지. 자, 단위 맞는 거, 자, 다들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강물과 배의 속력.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여기 강이 흐르고 있어. 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 이제 태양이가 타고 있어. 태양이가 여기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 노를 저어서 간단 말이야. 근데 태양이가 그냥 자, 평지에서 노를 저었더니 태양의 속력이 초속 10cm였어. 10cm 말고 자, 0.1m라고 하자. 0.1m. 1초에 10cm 가는 거야.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근데 자, 내려갈 때는 강물이 밀어주지. 강물이 밀어줘. 그래서 내려갈 때 만약에 강물의 속력이 초속 2m였다면 내려갈 때의 속력은 2랑 0.1이랑 더한 2.1m, 초속 2.1m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올라갈 때는 자, 둘의 속력을 빼줘야지. 근데 이 속도면 올라가지 못하지. 떨어지겠네. 자, 여튼 자, 하필 또 이름도 하늘이냐. 자, 하늘이는 배를 타고 길이가 4,000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20분이 걸렸대. 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은 길이가 4,000m야. 자, 근데 똑같은 강을 이번에는 거슬러 내려오는데 이때는 10분이 걸렸대. 자, 요거는 20분. 요거는 10분. 자, 이때 강물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강물의 속력을 뭐라고 할까? 자, 이게 단위가 미터랑 분이니까
분속으로 합시다. 강물의 속력을 X미터 퍼 분. 자, 그 다음에 배의 속력을 Y미터 퍼 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땐 간단해. 내려올 때는 이제 배를 강물이 밀어내니까 내려올 때는 X불 Y미터 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올라갈 때는 배가 올라갈 때는 X 마이너스 Y가 속력일까? Y 마이너스 X가 속력일까? 배가 올라가. 원래 아무 일도 없었다면 배는 Y의 속력으로 올라갈 거야. Y의 속력. 근데 강물이 못 맞게 막고 있으니까 강물의 속력이 Y 마이너스 X. 배의 속력이 요래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오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 20에 Y 마 X는 4000. 자, 그 다음에 속력 곱하기 시간이 4000. 10에 X뿔 Y가 4000. 둘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됐니? 자, 애들이 지루해서 죽으려고 하구만. 빨리 할게. 3%의 소금물과 6%의 소금물을 섞었다라는 건 더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4%의 소금물을 300g을 만들려고 하는데 6%의 소금물을 자, Xg을 섞어야 된다라고 합시다. 비커 그림을 그려주면 자, 3%의 소금물하고 6%의 소금물. 6%의 소금물은 Xg이야. 네, 섞어가지고 자, 4%의 소금물 300g 만들 거야. 300g. 자, 그리고 3%의 소금물을 Yg이라고 합시다. 그럼 두 가지 식이 나오는데 X 플러스 Y. 얘랑 얘도 한 게 300g이다. 와, 그리고 농도와 관련된 식, 소금의 양과 관련된 식.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는 여기 들어있는 소금 100분의 4 곱하기 소금물 300. 여기 들어있는 소금과 소금을 합하면 소금이다. 로식 세워서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끝이 없냐. 근데 어디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 농도가 서로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4%의 소금물이 되고, 소금물 A를 200, B를 100 섞으면 5%의 소금물이 된다. 이때 소금물 B의 농도는 X%라고 하고, 소금물 A의 농도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소금물 A를 100,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4%가 된다 해서 자, A Y%짜리 100g 과 그다음에 소금물 B X%짜리 200g을 섞으면 4%의 소금물이 된다. 자, 민서의 4% 몇 그램 되니? 그렇지, 300g. 자, 그 다음 문장. 소금물 A를 200, 소금물 B를 100g 섞으면 5%의 소금물이 된다 해서 자, 소금물 A, Y%짜리 200g 더하기 소금물 B, X%짜리 100g 섞으면 이러면 5%짜리 몇 g이 되는 거야? 300g이 된다. 그래서 식은 소금으로 세우죠. 여기 들어있는 소금 더하기 소금이 소금, 소금 더하기 소금이 소금.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와 밑에 밑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플러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두 식을 연립하면 x, y가 나오겠죠. 자, 학생 수가 28명인 어느 학급에서 남학생의 4분의 3과 여학생의 3분의 2는 축구를 좋아한다고 한다. 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7분의 5일 때 이 학급의 여학생 숫자를 구하래.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남, 여, 합. 자, 여학생 숫자를 x, 남학생 숫자를 y, 합계가 28명. 그 다음에 자, 남학생의 4분의 3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남학생의니까 남학생 숫자 y 곱하기 4분의 3 4분의 3 y가 축구를 좋아하고 여학생 x 의 하니까 곱하기 3분의 2는 축구를 좋아한다. 3분의 2x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게 전체의 7분의 5래. 전체 학생 하면 28명의 7분의 5다 해서 식이 나오죠? 자, y 더하기 x는 28. 4분의 3y 더하기 3분의 2x는 20. 그래서 나머지는 연립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나갈게요. 776과 780까지 할게. 자, 지민이와 지수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두 계단씩 올라가고, 자,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생각합시다. 올라가는 걸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진 사람은 한 계단씩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그래서 자, 얼마 후 지민이는 처음보다 21계단을, 지수는 3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이때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근데 비기는 경우는 없어. 자, 그러면 또 표를 그려. 지민, 지수. 자, 비기는 건 없어. 이김, 짐. 지민이가 이긴 횟수를 x라고 하면, 그 다음에 지민이가 진 횟수를 y라고 합시다. 지민이가 x번 이겼으면 지수는 몇 번 진 거야? 가위바위보. 자, 네가 한 번 이겼어. 난 몇 번 졌지? 가위바위보. 자, 네가 두 번 이겼어. 난 몇 번 졌지? 그렇지. 지민이가 x번 이겼다는 거는 지수가 x번 졌다라는 거고, 지민이가 y번 졌다라는 거는 지수는 y번 이겼다라는 거야. 근데 이길 때마다 두 계단을 올라가고 질 때마다 한 계단씩 내려가니까, 자, 지민이는 x번 이겼으니까 2x만큼 올라가고 y번 졌으니까 y개만큼 내려가는데, 그래서 처음 위치보다 21계단을 올라가 있었어. 지수는 자, 한 번 이기면 두 개 올라가는데 y번 이겼고, 그래서 2y. 자, 마이너스 x인데 지수는 3계단을 올라가 있다. 나머지는 열림. 자, 라스트. 자, 어느 중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4% 줄고 여학생은 5% 늘어서 전체 학생 수는 2명이 줄어든 408명이었다. 올해의 여학생을 구하래. 자, 이거 1차 방정식의 활용 때 많이 했지. 작년 남, 여, 합.
증감. 자, 작년에 여학생 숫자를 X, 작년에 남학생 숫자를 Y라고 합시다. Y. 그러면 자, 전체 학생 수가 두 명이 줄어서 그래서 408명이었대. 원래 몇 명이었다는 거야? 원래 410명이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남학생은 4%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Y명의 4%니까 100분의 4Y만큼 줄었고, 여학생은 5% 늘었어. 100분의 5X만큼 줄어서 전체적으로 2명이 감소했다. 2명이 줄었다. 그럼 식이 X 플러스 Y는 410. 그 다음에 100분의 5X 마이너스 100분의 4Y는 마이너스 2를 풀면 XY가 나오지? 근데 올해 여학생을 구하라니까 X는 작년 여학생이지? 그러면 올해 여학생은 X에서 100분의 5X만큼 늘어난 올해 여학생은 100분의 105X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